자, 이번에도 파이팅 한번 할게요. 2024 경북 원자력 프로! 파이팅! 6월에 11월 달에 제가 그만뒀었는데 그 긴 4년 동안에 제가 쭉 지켜봤는데 역시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고 기획을 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경주가 아주 좋은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호정 부시장 열심히 해주시고 아까 경주 막 자랑하는데 경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북의 딸이고 경북의 며느리니까 우리 시댁은 김천입니다. 그렇게 제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은 내 뒤에 이게 어려운 강의를 하실 분들이 쭉 기다리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과 같이 자지 말고 한 20분, 30분 얘기 따라가면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어려운 이 기도 강연을 기꺼이 제가 오겠다 생각한 것은 여기가 경주고 또 우리 경북 메일에서 주최를 하고 또 여기 이제 발표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저랑 오랜 시간 저를 봤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스토리를 쭉 한번 스토리 여행을 같이 해보는데 잠 오면 할 수 없지만 잠 안 오면은 그랬었구나 이런 생각을 같이 해주면 참 감사하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원자력이 참 어려웠을 때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는 원자력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후쿠시마가 터지고는 위험하다고 반대하면서 그 탈핵 단체들하고 가까워지면서 뭐든지 반대를 잡고 하니까 우리 우파 쪽은 될 수 있으면 발전을 같이 나눠 먹어야 된다 생각하고 저쪽에서는 갈라치기를 잡고 하니까 이제 그 원자력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동안에는 에너지와 여성도 활동도 잘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는 이게 진짜 우리가 팔아먹을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체코에 가서 24조의 건설 비용을 계약을 했고 그 앞에도 루마니아에도 계약을 하고 이집트에도 계약을 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UAE에 가서 또 바라크 원전 계약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는 원자력을 지어주면서 우리는 원자력을 안 하겠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굉장히 원자력에 대한 기술이 높습니다. 그런데 왜 높은데 왜 우리가 원자력을 해야 되냐 하는 게 이제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제가 2015년도에 부지사할 때 우리가 동해안에 원자력 클러스터를 해달라고 해서 여기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행사를 했을 때 같이 있었던 우리 이재용 교수님 어디 가실지 다시 맺고 싶다는 그런 의미로 저건 사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과처럼 보이죠? 열매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왜 원자력을 해달라 했냐면 우리나라의 원자력이 총 21개가 있는데 돌아가는 것 중에서 경북에 있는 게 11개입니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자력이 우리 경상북도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원자력 원래 연구소는 대전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원자력 연구소 하나 더 분원날 원자력 연구소를 해달라고 빡빡 우겨가지고 지금 간포에 문무대왕연구원 이름 바꿔서 거기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양성자 가습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주가 에너지의 중심이 돼야 된다 해서 너무 큰 원자력 말고 SMR이라고 해서 자그마하게 스몰 모듈로 만들어지는 SMR도 경주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때 주장을 했고요. 지금 SMR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아무데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주가 먼저 해야 된다. 또 대구에서는 군위가 대구로 갔으니까 군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 간에 경주에서 하면 자동적으로 군위에서 할 수 있을 거고 군위에서 하면 또 경주에서 할 수 있고 서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이 내뿜는 탄소가 아주 안 좋은 거니까 이 탄소를 어떻게 할까 이런데 탄소가 무탄소, 탄소 하나도 없는 게 원자력입니다. 근데 원자력은 단지 터졌을 때 위험할지 모른다 하면 그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원자력 전기를 발생하고 나서 그 전기를 발생하고 난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
처리할 건가? 아직까지 원자력 기호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가 이제 폐기 방패상 폐기물이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경주에 중저준이 방패장이 있습니다. 이 방패장을 아까 실장님 오셨죠? 예, 잘하고 있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죠. 그때 중저준이 유치할 때 기억합니까? 우리 경주 회원들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그 어디에가 이겼습니까? 무안하고 싸움했잖아요. 무안하고. 그 경주가 그때 주민투표에서 더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주 시민들이 저기 한수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중저준위에 만들어지면 지역에 지원금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그 지원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지원금이 많아지니까 그때 우리 경주 시민들이 결정을 잘한 거죠. 왜냐하면 점점점 우리가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산업이 자꾸 어려워졌을 때 평소에 오는 지원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때 떨어졌는 무안에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투표에서 졌는데 무안군수가 그 다음에 14년 선거에서 이거 무안하려고 투표할 때 2005년 6년에 시작해갖고 투표를 했는데 그 다음 무안군수가 됐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가만 후회가 되거든요. 경주가 가져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수가 됐습니다. 예, 아직까지 하고 있지는 않는데 2022년에는 그 제명이 돼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안 됐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할 때 뭣도 모르고 후회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모함 군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모함 군수를 한번 하고 그런 역사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력이 왜 이렇게 가야 되냐 하면 다음 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8년도에 이제 1호기가 가동됩니다. 왜 우리가 꼭 원자력을 해야 되냐 하면 전기료가 삽니다. 전기료를 계산하면 원자력은 60원이면 재생에너지는 220원입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들어오겠습니까? 원자력 전기가 사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구미하고 포항하고 기업들이 일본 기업들이 많이 온 이유는 전기료가 싸니까 싼 전기료 해야지 원가가 낮아지니까 수출이 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원자력을 한 이유가 60원이고 220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 흐름이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흐름이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도 하고 재생에너지로 같이 해야 되는데 저는 맨날 같이 하자 하는데 저기서는 원자력은 문 닫고 재생에너지만 하자 합니다. 그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중저준위는 옷이나 장갑이나 이런 그 원자력이 거의 없는 거, 옷 같은 거, 실험복 이런 거로 묻는 거가 중저준위 방패장인데 고준위 방패장은 사실은 이 원자 기호가 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고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방패장을 해야 되는데 이 방패장을 왜 해야 되겠노? 아니 그 어디 갈지 결정을 못했습니다. 결정을 못해서 그만 그때 중저준위 할 때 돈을 갖다가 2배, 3배 더 달라고 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준위 방패장인데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놓고 화장실 없으면 어쩌합니까? 화장실 가고 싶을 때 막 내려와가지고 밖에서 화장실 가고 돼 있습니까? 중간에. 근데 방패장은 돌아가고 있는데 방패장 쓰는 고준위 방패물은 밖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처리를 못하니까 화장실 없는 아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고준위 방패장을 해야 되는데 중저준위 지금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그 방패장 그 동굴에 구경하러 엄청 많이 옵니다. 현장 시찰단이 실장님 맞죠? 많이 오죠? 어떻게 잘 지어놨는지 보러 많이 옵니다. 근데 이제 고준위 방패장을 해야 되는데 이 고준위 방패장은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말도 못 꺼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출을 하고 있고 고준위 방패장 저 나왔는 거는 원자력 발전소 옆에다가 임시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그 임시 저장이 2030년 되면 다 차버립니다.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원전 발전소를 못 돌리는 거죠. 쌓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거를 갖다가 부지로 확정하고 임시 저장을 하고 연구 저장을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지금 2023년인데 2060년도 돼야 합니다. 여러분 2060년까지 37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37년도 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방패장 이 폐기물 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옥신각신 살았기에는 미래에 있는 문제거든요. 미래에. 다음 세대에. 그래서 이거는 가야 되는 법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서 여러분 덕분에 저는 험한 일을 한 번도 하기 싫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앞장서 가야 누군가 해야 되려면 내가 내 치마폭 저는 치마를 잘 안 입습니다. 내 치마폭으로 해야 되려면 우리 경찰들 말하면 다 어디가 사서 내가 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운동 하셔가지고 서대문 형무소를 살고 독립유공자입니다. 그때 독립운동 할 때는 집안 돈 다 갖다 바치고 일 다 갖다 바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나라를 위해서 했는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저는 손녀지만 여자지만 지역을 위해서 내가 온 힘을 다해야지 하는 생각으로 지역에 와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그 돌아가는 전 과정을 최은채 사장님을 쭉 지켜보셨겠지만 제가 교수로 출발해서 교수가 연구마가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교수로서 출발해서 저기 있는 대구 연구과학기술원 테크노폴리스 여러분들 육아사 가는데 아십니까? 가봤나요? 거기에 대구 연구과학기술원을 만들고 그 만드는 걸 4년 동안 지켜보신 우리 김관일 지사님이 부지사로 오락해서 그때는 부지사 하면 이철우 지사처럼 국회의원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난 정치를 안 할 거야. 안 간다고 버티다가 8개월을 버티다가 그러지 말고 1년만 하고 내 돌려 보내줄 테니까 오락해서 그 정치인 말은 들으면 안 되는데 알았다고 1년만 하고 돌아간다고 생각해서 부지사로 정무부지사로 와서 요 인사개정식 잘 알죠. 1년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 돌려 보내줘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경제부지사로 바뀌어서 4년을 꼬박하게 됐는데 그 4년을 꼬박하고 돌아서니까 이제 여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여자 국회의원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하라고 가라고. 그래서 대구에 가서 국회의원 선거를 나갔더니만 선거 떨어졌겠죠. 나는 일만 했지 뭐 정치는 안 해봤으니까. 안 해보면 떨어집니다. 근데 떨어질 때 당연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게 막 속상하면 내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내를 밟고 간 사람이 잘 됐으면 더 잘 된 거니까 좋은 거고 나는 또 내 할 일을 찾으면 된다 생각해서 수수한 마음이 눈금한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거는 기업을 유치하고 개발하고 그만뒀어요. 요새 저는 뭐 양평 고속도로 해갖고 뭐 싸움하면 제가 그 눈에 환합니다. 뭐 잼버리 뭐 새만금 가면 그 새만금청이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과 똑같은데 그 뭐가 잘못된지 다 보이도록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다음 2020년도에 경제자유구역청장하고 있는데 또 나가라 하는 거예요. 정치하러. 여기 여성들이 많습니다만 내가 안 한다 하면 여자들은 저리 봐라 시키라 하고 싶어 시키는데 안 한다 하면 다음 여성이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선거를 나가서 이번에는 다 되는가 보다. 우리 최은채 회장도 야 인선이 이번에는 되겠다 했는데 왜 그래요? 조금 있으니까 홍준표 시장이 무소속으로 나왔네요. 그리고 제가 이익됐으면 좋겠어요. 져야지. 지고 홍준표 시장이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2년 만에 시장 갔으면 그 자리 비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궐로 국회의원 됐는데 이제 그 하늘에서는 그런 보상을 알아서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재선이 돼서 국회를 갔는데 2년밖에 안 했으니까 그 다음 선거는 쉽게 뭐 일 저지르지 않는 한은 시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쉽게 재선이 됐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국회의원이 돼가 가니까 고준위 방패장법을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단순하게 중저준이 됐는데 고준위 뭐 간단하게 하지 이래 생각하고 막상 맡아서 보니까 민주당이 죽어도 맞네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경주, 울진, 기장, 영광 다 불러가 아무리 압박을 해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는 이게 빨리 원자력이 지금 가야 되는데 반대를 합니다. 그 반대를 하는 제일 반대를 말하는 사람이 노원구에 있는 김성환입니다. 김성환 의원.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분한테 너 이런 식으로 원자력
우리 방패장법을 자꾸 반대하면 놓은 거 너가 원자를 가져가든지 우리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불러가 놓은 거 앞에 가고 선거 탈락하는 불법 선거라고 너 찍어주지 말라고 탈락 운동을 할 거라고 그렇게 압박해도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총선에서는 무조건 이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나서는 이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도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고전이 방패장법 때문에 제가 산업자원부 중소벤처부에 가가지고 다른 데보다 이 일에 엄청 많이 고생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장. 다음 여기 그래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목만 쭉 나옵니다. 그 고생을 많이 하는 중에 그래도 대선 다음에 재선이 되고 나니까 이번에는 나는 저기 가서 저 일을 마무리해주고 싶은데 참 하늘의 일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마무리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나를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 그 세상에 우리 엄마들 다 알죠. 양보야 하면 다 얻어진다고. 세상에 산자 중소벤처위원 되고 싶어 신청했더니만 안 된 거예요. 니는 그게 가지 말고 기획재정위원회 지금 677조 전체 예산을 보는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좀 섭섭하긴 한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거기가 뭐가 있냐 국세청, 조달청, 한국은행 전체 나라 예산을 쓰고 있는 청들이 거기 다 모여있는 거예요. 그 나는 원래는 여성, 기업, 청년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청년이 일자리를 하려면 지역에 나라 돈을 많이 가져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 여기 가면 되겠나 싶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기재위는 돈을 많치면 되니까 예산을 많치면 되니까 거기를 가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기획재정위원회에 갔는데 원래 상임위원장은 3선이 하는 겁니다. 저는 재선이잖아요. 그것도 1.5선이잖아요. 근데 여성가족위원장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잘 모르시죠? 왜 했는지. 예, 욕심을 안 부리고 상임위를 갖다 배치를 하는데 나는 내가 원하는데 못 갔잖아요. 3선 의원들이 3명 있습니다. 3분. 이미자 의원 3조, 또 포항의 김정대 의원, 부산의 김희정 의원 3선이 3명이 있는데 3선이 가야 될 자리를 재선이 제가 왜 가겠습니까? 상임위를 배치할 때 제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양보를 했기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싶어서 빡빡하게 가고 나는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장을 이제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정치는 2번 떨어지지 2번 떨어지고 2번만이 됐는데 관우는 역시 있는 거야. 하도 제가 이 지역 일을 많이 했으니까 관우는 역시 내렸는데 어쨌든 위원장이 돼가지고 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표장에서 이렇게 막 계속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2대 들고는 내용 생각은 안 되겠다 판단해서 여기 경주의 국회의원 김석기 당신도 고준희 방표장법을 제출해라. 울진의 박영수 당신도 제출해라. 기장에 있는 정동원 제출해라. 전부 다 한꺼번에 제출을 쫙 해놨습니다. 압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가 제일 앞장서 있었지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 민주당에서 선거도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살살살 달래는 거죠. 압박하고. 그래서 어제 원자력 관련 예산도 2,139억 2천억이 넘는 돈을 안 깎고 다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예. 그래서 요 법도 이제 곧 해주지 싶습니다. 제가 이러려면 밤이고 낮이고 좀 활동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간혹은 밥도 두 끼 먹어야 되고 술도 좀 먹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준희 방패장법이 곧 이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우리 뒤에 발표하실 우리 분들 다들 잘 이렇게 뒤에 중요한 정책은 알아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특별법은 그런 이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고준희 방패장법이 뭐고 이러면 안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여성과 에너지와 여성은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게 중저준위가 경주에 있고 고준위는 더 위험하고 어렵지만 나중에 돈도 더 많이 주고 좋은 걸 한다. 해야 된단다. 미래를 위해서. 아파트에 화장실 없는 아파트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기억했다가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나는
시간 날 때마다 이런 포럼 할 때 가서 들으러 가야지. 여기에 마침 김희자 우리 경북 지회장인데 와 계시고 앞에 여기 계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경주에 우리 회장님 김 회장님 어디 가시나 아까 사진 찍어 나오더니요. 예. 요 두 분이 울지는 40명이고 경주는 20분이나 여성들이 온 거예요. 그만큼 우리 여성들이 적극적이니까 해낼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거는 고준희 방패장법은 어려운 데 가져갔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줍니다. 사도 몇천억의 지원금을 주는데 아직까지 오고 있습니다. 경주가 아직까지 대번에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점차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울진에 한울 3호 4기 했죠. 그때는 이제 울진에는 앞으로 1조 1,200억인가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이 지원금도 주고 이거를 그 대신에 이제 독일은 아니지만 저기 프랑스나 다른 지역에 가면 그걸 스스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위험한 거는 다 제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업이 오고 이런 산업들이 오면 지역민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일자리도 생기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된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오면 인프라도 생기고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막 노력해야 될 거는 SMR이라는 작은 모듈입니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는 크게 되고요. SMR은 좀 작습니다만은 저게 아직까지 장착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주에 먼저 할지 군위가 먼저 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SMR이 와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잘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수출도 하면서 봐라 우리는 원전이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다 해야 되고 원전이 돌아가면 뭐가 나옵니까?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폐기물 묻는 것도 했다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고준희 방패장 방패물 묻을 시설이 없었어요. 그거는 제가 얘기한 37년 뒤에 완성이 됩니다. 우리 여기 37년 살 분이 몇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맨날 함께 니나 내나 다 죽고 없는데 빨리 미래를 위해서 해주자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합니다만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SMR 사업이 있고 다음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체코에 부기를 하면서 24조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사인하고 왔는데 민주당에서는 저 엉터리 같이 당했다 그러고 아니다 그러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걸 짓는데 여러분들 현대차 사면 어떻게 됩니까? 현금 다 가져가서 삽니까? 현대차 사면 거기 현대캐피탈이 붙어갖고 할부금을 내죠. 그거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가면 지으면 누가 따라가는 거야? 수출입은행이 따라가가지고 짓는데 그게 분할해갖고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 수출입은행이 왜 그거 돈을 대서 너 엉터리 아이가 막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현대차를 살 때 현대캐피탈이 붙어서 24개월 동안에 분할해가 내듯이 수출입은행에 가서 처음에는 돈을 대주면서 분할해갖고 돈을 받게 되고 기업들이 가는 겁니다. 그 이제 이번에도 체코 원전 갖고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하게 됐고요. 체코 원전이 잘 되는 바람에 경주도 에이펙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에이펙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국이 유치하는 거 요새 해외 나가면 국내에서 맨날 싸우고 있지만 해외 나가면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 나가서 해외 갔을 때 얼마나 환영을 받습니까? 그 이유는 잘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통령 최근에 이제 갔다 오시면 제가 만나면 그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지금 난리가 났죠. 트럼프 대통령 마구제비로 막 달립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북한이 되게 좋아질 줄 알았는데 아니 중국도 공격, 북한도 공격입니다. 그 대신 우리한테는 뭡니까? 네 미군 갖다 놓은 대신에 주둔하는 비용도 많이 내달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돈을 좋아합니다고요. 그렇잖아, 그죠? 그러면 돈을 주면 돈 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뭘 해달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자 핵폭탄 만들도록 해달라고 했구나. 그러면 돈 주면 그거 원자를 농축하는 그 퍼센트를 높여야 되는데 우리 못하고 있거든요. 저래 하면 되는데 못하잖아요. 폭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핵무기를 못 만드냐고. 핵무기 만들도록 해주면은
방위비를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거만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뭐라 하는 거 없이 그냥 완전히 영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 예, 여기 다 우리 편이니까 하는 얘기인데 하도 그 주둔 방위비를 많이 내놓으라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는 대신에 그럼 우리도 핵무기 수장 핵무기 있다고 우리한테 자꾸 그 압박을 하니까 우리도 핵무기 가질 수 있도록 농축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달라고 허가를 해달라고 우리 기술은 다 했습니다. 근데 허가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힘이 좀 실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우리가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요새 제일 유행하는 여러분들 여성 에너지와 여성 뽑아라야 됩니다. RE100 재생에너지 100%를 쓰라는 RE100 그런데 재생에너지 100% 쓰면 좋죠. 좋겠지만 석탄이나 이런 원자력은 좀 더 위험하다. 석탄은 탄소가 많이 나온다. 재생에너지 쓰면 제일 좋은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도 재생에너지 21% 하라고 해놨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 지금 6%가 7%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이 햇빛이 어떻습니까? 햇빛이 정확하게 내리쬐는 게 아니고 바람도 제대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햇빛이 많을 때는 그걸 저장했다가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정부 때는 태양광만 막 했지 그 저장해가 보낸 시설 하나도 안 했고요. 그러면 저장해놨다 보내려고 하면 전기가 가는 전기선이 있어야 될까요? 공급망 선이 그게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우리가 낮습니다. 아무리 높게 해놔도. 근데 우리가 원래 2030 그 기후협약하러 가서 우리 원래는 2030년에 우리가 목표치는 26%가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21년도에 대통령이 돼가 저기 파리 기후협약에 가보니까 야 여기는 폼이 막 난 거죠. 그거 가서 돌아오면서 막 40% 하게 되겠습니다. 40% 올리고 NDC 목표 40% 잘할 때도 못합니다. 재생에너지 우리 안 나오니까 그럼 나와도 돈이 비싸니까 못 쓰는 거죠. 그럼 또 밤에 저장해놨는 거 보내야 되는데 그 보낼 그 공급망 전기줄이 없어요. 전봇대 하나 세우면 난리나 밀양하고 다 맞죠? 난리 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나는 RE100도 필요하지만 내가 주장하는 거는 CFE라고 여러분들 카본 프리 에너지입니다. 탄소가 없는 거 그 안에는 수소하고 원자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수소 에너지 알죠? 수소하고 원자력이 들어가는 게 CFE입니다. CFE는 원래 UN 에너지에서 구글에서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인정 안 하고 RE100은 영국에서 NGO가 만드는 겁니다. 거기만 인정하려고 재생에너지만 가고 수소나 원자력 안 가려고 합니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원자력도 가고 수소도 가고 풍력도 하고 태양광도 하라는 거죠. 그가 우리는 에너지 믹스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CFE로 가야 돼요. RE100만 가지고는 우리가 목표를 달성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맞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인데 결국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돼. 이 함께 만들어가면 함께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고 참석해줘야 됩니다. 에너지가 몇시니까 이렇게 참석해주니까 이런 포럼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우리 경북매일도 에너지에 의해서 열심히 잘한다. 환경관리공단, 한수가 다 여러분들을 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소통을 해야 우리가 모르면 무조건 반대하면 안 되잖아요. 고준희 박 회장이 뭔지 중저준위는 잘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 고준희 박 회장이 왜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3시 되면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해 가서 경덕에 가서 기차 타고 다시 고향에 킨텍스에 가서 여성 경제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찬에 가야 됩니다. 원래는 5시에 가야 되는데 5시까지 못 가가지고 만찬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해요. 사람이 살면서 약속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친구니까 최 사장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네. 안 오기만 하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아서 제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에너지와 여성들 다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 전에 우리
동양 원자리 크로스할 때 도와주셨던 우리 교수님들 다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하여튼 이인선 국회 보내놨더니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수성구에 사는 사람 많죠? 만나면 우리 경북이 낳은 우리 경북 딸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밀어주실 거죠?